기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3일 개묘 세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종시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 정윤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모든 관원을 올리고 내쳐서 어진 사람과 어린 썩은 사람이 함께 침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사제관 참봉 신우호와 상소원 부직장 전유와 군자감 주부 유택은 어리석고 용렬하며 전옥서 참봉 신우정은 성품이 본래 광망하여 이 사람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이조의 당상과 낭청이 진실로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찌 그들만 이것을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신등은 제면하여 내치기를 가만히 서서 기다렸으나 두 번이나 정비를 거쳤어도 마침내 채차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부사 전자와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곧 파출하였으니 만약에 쓰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당초에 제수했으면 안되며 쓸만하다고 하여 썼다면 지금 편출했으면 안됩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전조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써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신등이 국가에서 반드시 이 사람을 서용해야 한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치사에는 부족하나 잘못 학술이 있어 유생을 교화해 하는 데 족한데 지금 까닭없이 외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군직을 제수한 사람은 그 직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은 그 녹을 균등 있게 받게 하려고 함인데 지금 올린 자는 내리지 아니하고 내린 자는 올리지 않으며 홀리와 수문장 등과 같은 차비는 직질이 낮은 자만이 그 고통을 맡았으니 이는 이조와 병조에서 사설의 마음을 써서 권세를 부린 소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청컨대 전조에 하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와 병조의 당상을 걸어서 내 장차 묻겠다 하였다. 병조판서 손순효와 이조판서 이승원이 승정원에 나와 손순효가 아뢰기를 상호군과 대호군, 호군과 같은 것은 모두 위장이나 사금, 가승지, 가참지와 양계의 첨절제세와 같은 유로서 제수하고 진실로 강수할 수 없으며 그것이 간혹 특지에서 나와서 군직을 제수한 자이면 신등이 사설의 함부로 올리고 내리지 못하며 그 나머지 사과 이하는 매 정사 때마다 올리고 내립니다. 대전 가운데 수문장은 사품 이상의 관원으로 자정한다고 하였으나 사품 이상의 군직이 많지 아니하고 또 서반의 직임을 띠고서 동반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각기 직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의위나 중찬위, 족친위와 같은 유로서 수문장을 삼으며 마땅히 홀리나 수문장을 정하여야 할 자는 일정한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이승우는 아뢰기를 신우호와 신우정은 신등도 또한 불과한 것을 알았으므로 지난날의 정사에서 파출할 것으로 뽑아 넣었는데 다만 당초에 특지가 계셨기 때문에 서반으로 보내거나 혹은 동령부로 전전시킬 일을 취지하였더니 우선 정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유와 유택은 신등이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을의 전지에서 이르기를 아는 바에 따라서 견별하여 승출하라고 하셨으니 신등이 만약 불가한 줄 알았다면 어찌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유한은 경학에 익숙하여 유생을 교훈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학 교수에 겸하게 하였으나 조심함이 없어 비루하고 세수의 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유생들에게 욕을 당하여 사표될 수 없으므로 이를 편출하여 외방교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와는 이 앞서 주군을 역임하였으므로 지금 영예부사를 제수하였으나 부임한 뒤로부터 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쇠로하여 기강이 없기 때문에 신등이 듣고 계문하여 파직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수혐이 있었다면 애초에 의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에 은사가 있었다면 지금 파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등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병조의 말과 가지, 위장 등과 같은 유는 승강할 수 없으며 특지가 있는 사람 또한 어찌 마음대로 강수하며 그 나머지 군직은 승강하지 않아도 아니 되니 나도 또한 그것을 안다. 그리고 이조 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나 가난에 사는 바가 이와 같으니 이조는 그리 알라 하였다. 정리는 벼슬아치의 인면 출적에 관한 정사의 비목이다. 또는 그 명부를 말한다. 홀위는 위사를 가르치는 것인데 몽고에서 온 말로 홀배, 홀지, 화아치라고 한다. 차비는 특별한 사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던 일이다. 사관은 오위에 딸린 정육품의 관직이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통명전 앞의 못에 설치한 구리로 만든 수통을 철거하고 돌로서 대치하였다. 돌을 운반할 때는 동쪽 담장 두 곳과 난관을 헐고 구리로 만든 수통을 승정원에 내리며 정교하기를. 이것이 정성을이 많은 사치한 물건이니 승지들은 이것을 보라. 지금 만약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후일에 쓸 것이라고 할 것이니 곧 부러뜨려 부수어 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정윤이와 쌀에게를 어제 아래인 전자 원의 일은 전후가 도착되었으며 이 유한은 비록 치사에 부족하여도 유생들은 교회하는 것이며 그 재주가 남음이 있습니다. 예, 사람도 말하기를 한 사람한테서 모든 것을 갖추기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학문의 정통함이 이황과 같은 자는 얻기 어렵습니다. 어제 전교에서 다만 알았다고 하셨을 뿐이니 신등은 까닭을 알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자원의 일이 어찌 도착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쓸만하다고 여겼다 썼다가 뒤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알고서 파출하였으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유한은 이조에서 반드시 그 인기가 상당한 것을 살펴서 주의하여 외방교수에 합하기 때문에 이를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정윤이 아뢰기를 신등이 위장과 사금, 양계의 첨절제사와 같은 유를 올리고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아랜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마땅히 올리고 내려야 할 자도 승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벼슬을 제수한 내력이 밝게 관안에 있사오니 만약에 일일이 성상께서 보시면 진위가 판명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간혼에서 고액하여 아래라 하였다. 인기는 사람의 도량과 재간이다. 관안은 벼슬아치의 인사에 관한 명부이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7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손순효 등이 와 쌀에기를 가난해서 신등이 함부로 권력을 부린다고 하는데 신등이 사람의 현부를 알지 못하였으니 간원에서 논한 것이 꼭 맞습니다.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7일 정리 세 번째 기사 겸사복 동청래가 와서 아뢰기를 사미의 추장의 자제는 평안도를 격려하여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 자제가 아니면 영안도를 격려하여 들어옵니다. 지금 올라온 사람들은 비록 토로의 휘하라고 하나 그 실은 청암리에서 도망해서 검천리에 머물러 사는 자이며 그 관교도 모두 남에게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에서 영안도에 이르기까지 도로가 험하고 멀며 게다가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서 노략질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삼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격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달한과 토로, 보화토는 모두 신의 절족이기 때문에 그간의 일을 잘 압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말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고 곧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삼위는 올양합의 건주 본위와 알타리의 건주 좌의 건주 우위를 일컫는 말이다. 관교는 벼슬을 내려준 사령장이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7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4월 27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손순효를 승정대부 의정부 주하참찬으로 성준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정과를 정헌대부 병조판서로 이극균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김영유를 가선대부 개승부 유수로 어세겸을 자헌대부 경기관찰사로 강자평을 동정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임득창을 동정대부 행옹성 도호구세로 삼았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7일 정리 여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대전의 모든 군국의 긴급 사태에 관계되는 일에 있어 행제소에 있으면 휘지 표신을 사용하거나 혹은 내지 표신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사대문 밖의 먼 곳에 거동하였을 때 혹 긴급한 사태를 만나 취품할 겨를이 없는 것 이외에 문 밖의 근처나 문 안에 거동하였을 때는 모두 취품하여 시행하라. 다만 대내에서 화재가 갑자기 일어나 내가 미처 조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휘지 표신이나 내지 표신을 사용하여 제때 화재를 구제하도록 하여 먼저 시행하고 뒤에 아래도록 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휘지 표신은 왕세자가 임금의 일을 대리할 때 발라는 선전 표신, 모양은 직형이고 한 면에는 휘지라고 쓰고 다른 면에는 어압이 있었다. 내지 표시는 임금의 행제 시에 왕궁에 왕세자도 없고 왕비만 머무를 때 왕비가 내리는 선전 표신이다. 취품은 임금에게 아뢰어서 그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7일 정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의왕후 부묘 뒤의 엄복년에 대해 논의하다. 예조의 사례기를 엄복년에 대해서 구례에 의하여 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 말미에 어서 하기를 연희를 정지하고 여러 집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되 연회와 풍악을 내려준 예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예조판서 유지와 참판 이 세자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생각한데 음복은 신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사사로운 연희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음복하고 제육을 받았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복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제사 뒤에 음복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으며 조종조에도 모두 행하였는데 다만 문종조 때는 마침 연고가 있어서 친히 연회를 베풀지 못하고 연회와 풍악을 내려주었습니다. 만약 연고가 없었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문중조에서는 마침 미령하셨기 때문에 음복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예문에도 이르기를 만약 연화를 베풀지 못하면 연회와 풍악을 여러 집사에게 내려준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본다면 반드시 친히 연회를 베푼 것이 없다. 만약에 연복년을 베푼다면 어느 날에 베풀 것인가 하였다. 유지 등이 아뢰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신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으니 음복 뒤로 물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일은 바로 문종의 기신이므로 부묘일에 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전에게 아직 풍정을 올리지 않았는데 먼저 군신들과 음복년을 행하는 것은 마음에 실로 미안하다. 내 생각에는 양전에게 헌수한 뒤에 군신들과 연음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선 연회를 정지하고 다만 집사에게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뿐이다. 만약 음복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면 내가 잠시 나가서 음복한 뒤에 다시 대내로 들어와 여러 집사에게 연희와 풍악을 골정에 내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유지 등이 아뢰기를 만약에 평실함이 양전에게 풍정을 올리지 아니하고 먼저 연음을 베푸는 것이 미안한 것 같으면 이것은 제후에 음복하고 복을 받는 것이며 종묘의 압존이 되니 어찌 양전에게 풍정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혐의를 삼겠습니까? 예전에 이르기를 신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으니 복을 받는 것이 중사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음복년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청손과 심현은 의논하기를 양전에게 풍전을 올리기 전에 음복하는 것은 미안한 것 같으나
종묘의 앞존이 되니 먼저 음복례를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음복녀는 전지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신의 은혜는 진실로 멈출 수 없사오니 양전에게 비록 풍정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어찌 혐의가 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예조의 사렌 바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만약에 임시에 연고가 있어 친히 연회하는 것을 정지하면 향관에게만 연회를 내리는 것도 예문입니다. 그리고 승상께서 행제하신 뒤에 엄복하시고 제육을 받고 나서 연회를 정지하시며 어찌 해롭겠습니까? 만약 음복년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상께서 음복을 행하시고 예가 끝난 뒤에 향관에게 연회를 다른 곳에 내려주심이 양쪽이 다 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음복하는 날에 양전에게 풍전을 올리는 것이 양쪽이 다 편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외전에서 음복한 뒤에 양전에게 연회를 올리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니 노사신과 윤호는 말하기를 음복령과 양전에서 올리는 풍정을 하루에 겸행하는 것이 양쪽이 다 온전하다고 하였으나 그날의 대사를 여러 차례 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잠시 나가서 음복하고 나서 다시 대내로 들어와 연회와 풍악을 여러 집사에게 내리고 양전에게 고견을 올리며 달에만 베풀고 후일에 양전에게 풍전을 올린 뒤에 군신과 함께 연회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원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등의 뜻은 종묘의 앞존이 되므로 윤필상의 의논이 매우 마땅하오나 양전에게 풍전을 올리지 않은 것을 혐의하신다면 성상의 말씀도 또한 무방하십니다. 의주에 이르기를 여러 향관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면 임금이 음복례를 행하고 여러 향관이 차례로 전에 올라 음복을 행하는데 예가 끝난 뒤에 여러 향관이 자리에 돌아가면 연회를 베푼다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성상께서 다만 음복년만 행하시고 다시 대내로 들어가시어 여러 향관에게 연회와 풍악을 내려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오니 윤필상의 의논만 갖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승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승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충주인 홍중수가 고한 동석을 관찰사가 채취하여 봉진한 것이 모두 8두이었는데 정원으로 하여금 출연하여 드리게 하니 일두에 출연한 것이 정철 4냥 오전이었다. 이므로 공조에 내려 그릇을 만들어 드리도록 명하였다. 승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세종을 부묘한 뒤에 헌관과 여러 집사에게 의정부에서 연회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세종을 부묘한 뒤에 무관 이품 이상에게 연회와 풍악을 의정부에 내려주고 기로와 제추는 기로소에다가 내려주었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예조에 살인 것은 다만 연회를 내려주었다고만 칭하였으나 연회를 내렸으면 풍악을 내린 것이 의심할 바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부묘하는 날에 잠시 음복례를 행하고 나서 내가 대내에 들어가 양전에게 고견을 올리고 집사에게는 명전 전의 뜰에다가 연회를 내림이 가하다. 그때 함께 참석할 제상은 내가 마땅히 임시에 명할 것이니 후일에 양전에게 풍정을 올리고 군신에게 연회할 날을 마땅히 다시 택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 4월 29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전라도와 영안도 경상도 평안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감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세종조에 중국에서 구해 상림원에 심게 하였다가 마침내 여러 도에 나누어 심게 하였는데 번성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심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지금 여러 도에서 아린 것을 보니 해마다 느는 것이 번성하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마음을 써서 배양하지 아니하고 혹은 땅이 척박하거나 잡초로 인하여 무성하지 못하니 척박한 토지에 심은 것은 점차로 옮겨 심고 잡초를 제거하여 힘써 번성케 하라. 그리고 이제 시험에 쓰려고 하니 나주에 심은 것은 3냥과 진도에 심은 4냥, 한평에 심은 1냥, 영암에 심은 1냥,
보성에 심은 일량, 길성에 심은 뇌냥, 경운에 심은 내냥, 원성에 심은 두냥, 회령에 심은 세냥, 종성에 심은 세냥, 울상에 심은 한양, 평양에 심은 한양을 월령에 의하여 2월과 8월의 제1에 채취하여 포근하여 올려 보내라 하였다. 제1은 음양가에서 말하는 길흉을 상징하는 12신의 하나이다. 즉 건, 제, 만, 병, 정, 성, 개, 지, 파, 위, 수, 패의 12신이 든 날에는 건, 파, 평, 수, 만, 패가 든 날은 흉하고 나머지는 길하다고 한다. 포근은 햇볕의 날입니다. 성주시로 179권 성종 16년 5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담제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다. 성주시로 179권 성종 16년 5월 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백간이 전문을 올리어 진하하인데 그 권정예를 썼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이미 3년의 상을 마치고 나니 이 애모함이 한없고 중호를 당하여 담제를 행하니 예의에 어긋남이 없었네. 신하들은 기쁨이 넘치고 주야가 다 같이 기뻐하였네. 생각컨대 주상전하께서는 마음을 애경을 돈독하게 하고 덕은 헌명을 힘쓰시어 양암은 이미 언나라 고종과 같이 맞이어 상사의 예를 다하고 제사의 정성을 다하였으며 효도의 생각은 주나라 무왕을 본받아 수군이 섬기기를 산사람 섬기듯 하였네. 이에 큰일이 능히 이루어짐을 당하여 더욱 큰 복이 답지함을 받았네. 삼가 생각한데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좋은 데를 만나 수부와 강령으로 공손히 기주의 축가를 올리며 즐겁게 기쁘게 연하의 정성을 배나 바치네 하였다. 권정례는 조화 때 임금의 임원은 그만두고 곤두로 의식만 행하건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않고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양암은 이미 언나라 고종과 같이 마치어는 여기에서 말하는 양암은 임금이 거상 중에 있음을 일컫는 말로 언나라 고종이 선제의 3년상을 예대로 마쳤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기주의 축가는 기자의 홍범구주를 가르치는 것으로 거기에서 오복을 말하며 수, 복, 강령, 유, 호덕, 고종명을 들고 있으므로 그 오복으로 축하함을 뜻하는 것이다. 선주시로 179권 성종 16년 5월 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명하의 종친이 이품 이상 의정부 영동령 이상 육조 당상 공신 이품의 여러 집사 승경원 홍문관 대관 제장 사금에게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시록 179권 성종 16년 5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도승지 권건, 좌승지 상건, 우승지 한찬, 좌부승지 안침, 우부승지 이세우, 동부승지 이조양이 창경궁 승정원의 창벽이 컴컴하다 하여 임의로 충궁 도감 제조에게 촉탁해서 이를 고쳐 배치하게 했는데 제조가 전지를 받은 일이 없이 승지의 청을 들어 임의로 고쳐 배치하고 아울러 행공하게 하였으니 시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시로 179권 성종 16년 5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인위궁 종 사랑 직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고 외 사정 임 사야문이 와서 조회하다. 성조시로 179권 성종 16년 5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조판사 성준 판결사 이평을 명수하여 이평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일찍이 대관을 지냈으므로 내가 그대를 잘 안다. 또 들으니 그대가 백성을 잘 다스린다고 하므로 본직을 제수하였다. 지금은 농사 때여서 잡송이 없지만은 추분 이후에는 송사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긴급하지 않으면 모른직이 이때 남김없이 판결하고 가을에는 다른 여러 송사를 세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성준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특별히 작업을 더하여 판서로 발탁시켜 제수한 뜻을 경히 아는가. 형조는 일이 많은 자리이니 사사로운 청을 듣지 말고 공평한 마음으로 송사를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79권 성종 16년 5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계남이 와서 아뢰기를
사제 참봉 이세준에게 시제하는 것을 면제시키고 서용하도록 명하신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전에 이르기를 처음으로 제수하는 자는 제주를 시험하여 서용한다 하였으니 이 세준도 제주를 시험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제상의 자식으로 재간이 있는 자는 이미 서용하게 하였다. 이 세준은 무죄가 있어 쓸만하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다. 다시 전조에 물어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179권 성조 16년 5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덕은군 이서가와 쌀에기라는 신의 어미가 나이가 늙고 또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도 약을 정제하지 못하는데 지금 자수궁에 우거하고 있으니 신이 약시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왕래하며 문화는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대궐 안이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청근대 사제에 모시고 있으면서 당약을 시봉하게 해주소서니 전교하기를 이 수군과 윤귀인이 사제에 나간 것은 선왕의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체에 혼당하지 않다. 내가 별도로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하였으나 지금 바야흐로 영선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고 또 공봉하는 물건을 넉넉히 주고자 하였으나 근대 국가의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또한 뜻과 같이 못하였다. 만일 큰 일을 끝내면 내가 넉넉히 마땅히 공급하겠다. 경이 비록 출입하며 뵙지는 못하더라도 왕래하며 문안하는 것이야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겸사복 동청래가 와싸레기라. 이 창하는 사미의 사송이 아닙니다. 신이 전하에 들은 것이 아니고 본래 있기 압니다. 이 사람들이 전년에 내조한 일이 있는데 지금 또 이름을 속여가지고 다시 온 자도 있고 나이가 젊으면서 노인의 관교를 빌려가지고 온 자도 있습니다. 그 짓으로 사미의 사송이라 하며 장암에서 도망 온 사람은 쇠안하는 일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공손하지 못하고 교만을 부리고 있으니 그 기망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신이 그 거짓임을 익히 알면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동청래가 어찌 허사를 가지고 와서 말하겠는가. 그리고 비인들은 본래 성질이 우직하므로 만일 여러 가지로 유도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말하는 사이에 그 진정이 반드시 노출될 것이다. 예조에게 기회로 인하여 물어보아 그 형체를 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예금부의 쌀에기를 해산 처음절제사 강처효가 사설의 구인을 역사시켜 피토에 들어가서 백반 30두를 취하였고 또 백반을 팔기로 약속하여 먼저 장사꾼에게 면포 35피를 받아 사설의 쓴 주에는 유리 곤장 100대를 때리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며 장안에 기록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다만 장안에 기록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피토는 야인의 지역을 말한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이해조 주하랑 이수원이 와싸래기를 신이 부평관에 가서 이 창하를 보고 조용히 말하기를 너가 연속하여 올라오니 나라에서 가상하고 기쁘게 여긴다. 비록 해마다 오더라도 어찌 번거롭게 여기겠는가 하니 이 장하가 대답하기를 신등이 또한 매년 올라오고자 하나 변장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너처럼 내조하고자 하는 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변장에 돌려가면서 올려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이미 성심으로 충순을 다하여 왔으니 마땅히 너의 이름으로 관직을 받아서 대국을 속임이 없어야 옳을 것이다. 지금 너가 가지고 온 고신은 남에게서 빌린 것이 아니냐 하니 이 장하가 대답하기를 신이 경진년에 내조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18세였고 지금은 나이가 43세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너희 얼굴을 보니 25, 6세에 불과한데 어찌 40이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 장하가 말하기를 신이 살림에서 생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늙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동청래가 이 장하 등에게 무슨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 와서 고하겠는가. 이 야인을 말해보면 간사하고 거짓을 꾸미는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동청녀의 말을 모두 믿으며 뒤에 장차 시끄럽게 말하여 그 사이에 폐단이 생길 것이고
만일 모두 믿지 않으면 야인의 진정과 허위를 알 수가 없어 접대할 적에 혹 그 욕망에 맞지 않을까 염려된다. 예조에서 미리 이 뜻을 알아서 무릇 올라오는 사람은 그 세계와 족파와 연세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뒤의 참고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손비장을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유자광을 승정대부 행 지중추 부사로 최적을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성현을 가선대부 동지중추 부사로 박안성을 가선대부 동지중추 부사로 윤해를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두 대비가 창경궁에 이어하니 임금이 홍화문 안에서 영접하였다. 승정원의 어서를 내리기를 새로 창경궁을 세운 것은 본래 삼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박복하여 하늘의 주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늘이 큰 화를 내려 영구히 무한한 슬픔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3년의 상제를 감히 초과할 수 없어 이제 이미 복을 마치고 양전을 맞아 받들었다. 오늘 수가한 종주의 부마와 일반 신료를 모두 빈정해서 대접하라. 승지들은 오늘날의 근신이고 명일의 재상이 될 사람들이니 내가 장차 중관에게 명하여 모두 술을 주겠는데 석잔으로 한도를 하라. 만일 재계가 아니면 마땅히 큰 잔치를 내려주겠다. 이 뜻을 알라 하고 명하여 양전을 수가한 내관, 별감, 방감과 각 색장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양전은 이제 이미 이어하시었고 선왕의 후궁은 거처할 곳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한궁에 함께 거처하는 것이 미안하다. 지금 따로 한궁을 세우고자 하나 국가의 영선을 바야흐로 시작할 역사가 중대하니 성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자수궁은 본래 선왕의 후궁이 거처하는 곳인데 이미 수줍하게 하였으니 세조 예종의 후궁을 이 궁에 옮기게 하라. 비록 다같이 한궁이지만 이름은 따로따로 일컫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따로 세 궁을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수궁은 본래 선왕의 후궁이 거처하는 곳인데 어찌 반드시 따로 이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최세현이와 쌀이기를 감사는 단독으로 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수령의 전체와 형별, 군무를 통찰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거가 있은 연후에 제수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지난날 정사 때 이혼회를 충청도 감사로 삼으시었는데 이혼회는 이력이 없어 어지고 능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한도가 해를 당하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천망을 받은 사람이 어찌 다 어질겠는가. 윤회가 비록 경력은 없으나 내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회가 전에 청송부사가 되었을 때 내가 박문관을 보내어 살펴보았는데 범한 것이 없었으니 평시에 이를 다스린 자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한 계급을 더하여 당상관으로 승진시켰다. 한 업과 한도가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나 다스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미 한 군을 능히 다스렸는데 한도를 다스리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특별히 쓴 것이다. 하였다. 최세현이 다시 아뢰기를 청송군은 공격한 마로서 일이 없는 곳이지만 감사의 책임은 중대하니 한 군을 다스린 것을 가지고 갑자기 한도의 중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선망한 중에도 어질지 못한 사람이 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정부 6조 대간이 의논하여 선망하는 것인데 한 사람도 청가한 자가 없으니 만일 어질고 능하다면 신등이 또한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회가 일찍이 수령을 지내는데 어찌 이력이 없다 할 수 있는가? 당상관에 승진한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청가하는 자가 없었다. 마땅히 가부를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9일 모 첫 번째 기사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윤회가 일찍이
청송부사로 있을 적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당상관으로 가자 하였고 지금 관찰사로 제수하였는데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미리 헤아려서 채임한다면 온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충청도가 땅이 크고 일이 많다면 강원도나 황해도로 바꿔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평소에 윤회와 일을 같이 해보지 않아 어진지 어질지 못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당, 창송 두 고를 역임하였는데 신이 듣기로는 부역이 공평하여 백성들이 모두 사모한다고 하니 지금 감사를 제수하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홍응, 손순효,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감사는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가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만일 청가 없이 쓴다면 이것은 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연관은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관찰사는 반드시 의정부 육조 대관에서 청가하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윤회는 청관 대열에 있지 않으니 정해진 법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여적의 소식이 제과에 합격했을 때 영종이 곧 지제고에 제수하려고 하자 그때 재상이 말하기를 소식의 제주는 원대한 그릇이니 훗날 마땅히 천하의 쓰임이 될 것입니다. 요는 조정에서 잘 배양하여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사모하여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여 누구나 조정에서 쓰기를 원한 다음에 써야 그때의 어느 사람이 어느 다른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쓰면 천하의 선비가 반드시 옳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윤회가 지금 관찰사가 되었는데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벼슬한 경력이 아직 많지 않고 인망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에 논박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 판은 의논하기를 윤회의 인품은 신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고을을 다스린 것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관들은 경력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구실을 삼으니 만일 경력이 없으면 비록 인물이 취할 만하더라도 물망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이 쓰면 정해진 법에는 어그러짐이 있으니 무슨 현지를 제수하여 할만한가를 시험한 연후에 써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만일 훌륭한 자라면 비록 당하관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발탁하여 쓸 수 있는데 어찌 천망이 없고 있고 없는 것을 구의하겠는가. 지금 선성의 언론을 보건대 소식의 일을 증가해 말하는 것이 상당히 그럴듯하기는 하나 내 생각에는 이것과 같지 않다고 여긴다. 만일 윤회를 천망이 없이 제수한 것이 후일에 폐단이 생길까 두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남의 사사로운 청을 듣고 청간한 사람을 발탁하였다면 혹 뒤에 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금이 사람이 어진 것을 알고 발탁한 것인데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승정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승정원에서 모두 아뢰기를 주상의 본부가 윤당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중임이므로 반드시 청거가 있은 연후에 제수해야 하고 만일 특이한 재주가 있으면 비록 발탁하여 맡겨도 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회는 이미 탁월한 재주도 없고 또 청거가 없어 물망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사원부에서 논박하는 것이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을 씀에 있어 반드시 대간의 마음에 맞는 다음에야 써야 하는가. 무릇 사람은 반드시 지방 관직에 시험해 보아야만 그 재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윤회는 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때 매우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조관을 보니어 살펴보았으나 또한 착오가 없었으니 이것이 쓸만한 것이다. 이 뜻으로 사무에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제관은 이제를 뽑기 위해 천자가 친히 문제를 내어 보이는 과거이다. 제거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9일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어제 근빈을 자승궁에 옮겨 거처하게 하고 명칭을 따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그대들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내가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근빈이 거처하는 궁을 일반적으로 자수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다 하고 이나 이름을 창수궁이라 지어 주었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국길이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윤회가 와서 아뢰기라 신은 농모의 출신도 아니고 또 대간의 탄핵을 당하였으니 사퇴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고동 가제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실련을 받들어 종묘에 이르러 백관을 거느리고 망묘례를 행하였다. 고동 가제 이렇게.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정희왕후의 신주를 승부하고 친히 강신하기를 의절과 같이 하고 아울러 영년전에 서평하고 황궁하니 기로 유생 여기들이 가요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의정부 및 영도령 이상을 불러 조종 때 부묘한 뒤에 반사한 것과 여러 집사를 논상하는 예를 보이고 의논하여 아래게 하는 한편 세조의 부묘 예도 부표하여 아래게 하고 전지하기라. 이 예에 의함이 좋겠다. 다만 세조를 부묘한 뒤에 백관을 가자 한 일이 없었으니 문종의 부묘한 예에 의하여 관직에 있는 자는 분계를 다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0일 신요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고 드디어 반사하였다. 그 반사한 글에 이르기를 상사의 예를 다하고 제사의 성을 다하여 승부하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티를 씻고 때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땅히 관대한 조령을 반포해야 하겠다. 내가 적은 덕으로서 외람되게 큰 기업을 지키었다. 바야흐로 거상종의 애통함을 안고 있다가 문득 길복을 입는 시기에 이르렀다. 정은 한이 없으나 제도는 어길 수가 없다. 성화 21년 5월 10일 공경희 황조비 자성 허민 경덕 선열 명순 원수 휘신 해이 신헌 정희 왕후 윤씨의 신주를 받들어 태묘에 승부하고 친히 명인에 강신하여 성대한 예를 거행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경사를 당하며 대체로 비상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달 12일 매상으로부터 이전에 모반 대영 모반과 자손이 조부모 부모를 모살 구매하였거나 처첩이 남편을 모살하였거나 노비가 주인을 모살하였거나 고의로 살인을 꾀하였거나 고독 연매를 하였거나 다만 이리 국가 강상에 관계된 것으로 탐호, 강도, 절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 죄주겠다.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하고 자궁한 자는 대가하고 집사 중에 자궁하지 않은 자는 또 한 작업을 더하고 고신을 수탈한 자는 본관하에 돌려주고 도유부처한 자는 경중을 가려서 방면하고 공초에 포효을 낸 자는 횟수를 한장하여 경감하라. 슬프다. 언제니 이루어진 것을 신명에 구하니 아울러 그 복을 받고 그 은택을 널리 백성에게 베푸니 더불어 새로워진다 하였다. 인하여 인정전에 나아가 음복 리해를 행하고 내전에 돌아와서 양전께 고견을 올렸으며 또 명하여 헌관 여러 집사 및 종제 등을 창경궁 명전전들에 모이게 하여 연락을 내려주었다. 전교하기를 어제도 비가 오지 않고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아 나로 하여금 큰 예를 이루게 하였으니 마음에 대단히 기쁘다. 정은 비록 무궁하나 승인이 마련한 예제에 지나칠 수가 없으니 오늘의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정의왕후를 위하여 경등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극진히 하고자 한다. 경등도 3년 동안 오래 즐기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 영도령 이상과 정чин 일품 이상 충훈부 일품 이상 그리고 의빈부 육조 한승부 기로소 입직 제장 승지 홍문관 대사원 대사관 및 김세민 김환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 포는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고 흠은 관물의 사사로운 소비로 부족을 초래하는 것이다. 꼭 이어는 임금이 가까운 사람만 모아 궁중 내원에서 베푸는 작은 연회이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파천부원군 윤사헌이 졸기
조의를 정지하고 조제와 예장을 전례와 같이 하였다. 윤사헌의 자는 필부인데 파평 사람이고 정정군 윤번의 아들이다. 경태 을해년에 세조가 즉위하자 정의왕후의 아우로서 갑자기 군기감 정에 승진되었고 천순 김연년에 통정대부 형조 참의에 승진되고 조금 뒤에 승정은 동부 성지로 옮겼으며 조금 뒤에 가선대부에 승진되어 호주 이조 참판과 인순부 윤, 한승부 윤을 거치어 승정대부의 풍계에 승진되었다. 성화 을유년에 공조 판세에 승진되고 병술년에 중추부 지사로 옮겼으며 조금 뒤에 판사에 승진되고 무자년에 승록대부의 품계에 승진되었다. 기축년에 보국승록 대부에 가자되었다가 조금 후에 대광을 다하였는데 모두 도총관을 겸임하였다. 신묘년에 순성 명랑 경제 조아리 공신의 호를 받았고 영도령 부사 파천 부원군에 승진되었다. 을미년에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부원군에 봉해졌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 64세이다. 시호는 양평인데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이 양이고 다스려서 과오가 없는 것이 평이다. 윤사헌의 사람 되면 기량이 활달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곧장 행하고 간격을 두지 않았다. 사람이 허물이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면대하여 논박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또 남에게 청탁하거나 빌지 않았고 빈객이 문에 이르는 자는 곧바로 더불어 즐겁게 마시어 취하는 것을 한도로 삼았다. 정의왕후가 일찍이 계시를 얻을 것을 고난이 울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아들 윤계겸은 벼슬이 전헌대부 영평군에 이르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사헌은 초방의 친족으로서 좋은 벼슬을 고루 거쳐 지기가 일품에 이르렀고 의정부에 제수되었을 적에는 대관들이 논박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윤사헌이 크게 취하여 말하기를 너희들 마음대로 하여 보아라. 나는 이미 대광을 얻었다고 하였다. 성질이 소탈하고 금속이 없으며 혹술에 취해 선비들을 예로 접대하지 않아 남의 비방을 받기도 하였다. 당한 사람. 선조실록 179권 성충 16년 5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이해조 판서가 사학에 권론이 많다고 하여 사람 뽑기를 청하므로 내가 재상하기에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부묘한 뒤에 알성하고 인하여 선비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지금 상이 끝났으니 선성을 뽑고자 하였는데 다만 아직 문소전에 친히 제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이 미안하다. 그러나 먼저 문묘에 제사하는 것이 또한 혹 무방할 듯하다.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주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문소 전에는 비록 친히 제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알성하는 것 또한 큰일입니다. 또 외방의 유생들이 선비 뽑는 것을 지레 짐작하고 양식을 싸가지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니 이것 또한 패단이 있습니다. 속히 사람을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날짜를 가려서 아뢰라 하였다. 알성은 임금이 성균과 문묘의 공자의 신유에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알성시대.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정윤이 와서 아뢰기를 관찰사의 책임은 중대한 것입니다. 지금 충청도 관찰사 윤회가 천망이 없어 무리에 부합되지 않으니 바꿔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재상에게 의논하니 혹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한 뒤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윤회가 백성 다스리는 것을 순중히 한다고 하는데 한고를 다스리는 것이 한도를 다스리는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의정부 6조에서 천망한 사람도 승진되고 파출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뽑았었으니 승진하고 파출하는 것이 내게 달려있다. 만일 옳지 못하다면 고치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어렵겠는가 하였다. 정윤이 아뢰기를 이런 바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서울 안에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서울 안의 각 사회는 동료가 하나가 아니니 비록 착오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회가 경직으로는 다만 도청부 경력을 지냈고 고을을 다스린 것은 그대로 세월을 보낸 데에 불과한데 지금 갑자기 한 지역의 직임을 제수하시니 능히 홀로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순 임금이 곤에게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한 뒤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때 곤이 경력이 있었던가 하였다.
정윤이 아래기를 아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은 감사에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는 큰 도인데 어찌 윤회를 감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윤회가 비록 부임하더라도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1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가 한은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감사는 위로는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근심을 풀어주어 수령의 전체와 생민의 휴척이 달려 있으니 적임자가 못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윤회를 충청감사로 제수하였는데 윤회가 다행히 한 고을을 지키며 구차하게 세월을 넘겼으니 이것으로 거진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좌우에서 모두 어질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으며 여러 대부가 모두 어질다 하더라도 옳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한 연후에 살펴서 어진 것을 본 연후에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윤회는 대관에서 첨가하지 않았고 육조에서 첨가하지 않았고 정조에서 첨가하지 않았으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가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한두 대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해보자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사에 그것을 시험하자는 말이겠습니까? 조정의 한 지역을 맡길 만한 자가 어찌 한두 사람 없어서 한낱 윤회를 위해서 공법을 무너뜨리고 공의를 폐지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급히 내려진 명령을 거두 공론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13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정희왕후 부무효 때의 아한관이었던 영의정 윤필상, 중헌관이었던 주하이정 홍은, 예이사였던 이파와 문소전의 헌관이었던 옥상군 이제, 영령전의 초헌관이었던 영돈영부사 윤호, 아헌관이었던 주하참찬 손순효, 중헌관이었던 한승부 우윤, 이육에게 각각 안장 갖춘 말 한 필을 쓰고 진패 찬작관이었던 이조판서 이승원, 천조관이었던 호조판서 이등량, 전패 찬작관이었던 이조참이 이치과, 태경전의 고동 가제 찬내이었던 예조판서 유지와 영령전의 천조관이었던 호조참이 임수장, 예조 참판 이세좌, 그리고 선원전으로 이안할 때 고명한 중부시 제조 광천군 이극정에게 각각 말 한 필을 주었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13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정희왕후 부묘 때의 당상 직내이었던 예조참이 박승질, 도승지 권건, 조하승지 상건, 우승지 한찬, 조부승지 안침, 우부승지 이세우, 동부승지 이조양, 조하통내 김경조, 우통내 김무와 신리엄, 부묘 때의 섭좌통내 예빈시정 최응현과 부문소전 때의 섭좌 통내 사옹원정, 김학기 등에게 단자, 견 각각 한 필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13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정의왕후 부묘 때에 여러 일을 감독하고 관장하였던 예조, 정랑, 박철윤, 최진, 좌랑, 이정, 가낭청, 강거효, 김질, 홍자, 조말손, 홍찬에게 각각 한 풍계를 더하고 예조, 공주의 녹사 등의 3일마다 별사 2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3일 임술 여덟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정의왕후 병묘 때의 여러 집사와 태경전, 고동, 가제, 연영전제의 집사 중에 자궁한 사람에게는 각각 아마 한 필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조 16년 5월 14일 개헌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주한기근이란 자가 양력 계비를 강간한 적이 있었는데 의금부에서 선교로를 받으러 추국하자 또 공초를 거부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죄는 이미 상복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주한기근의 두 가지 죄는 마땅히 용서하는 예에 해당되나 다만 귀근이 전혀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국상 3년 안에 강간한 것이 강상에 관계되므로 완전히 석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귀근이 이미 극형을 면하였는데 어찌 작은 허물을 논하겠는가.
비록 도리를 아는 조사라도 국상 안에 오히려 첩을 얻는 자가 있다. 하물며 귀근은 아내가 없으며 또 어찌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4일 개회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권건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중궁으로 인하여 경이 어미에게 헌수한다고 말을 들었다. 경의 어미는 다른 공신의 아내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중궁에게도 가까운 족친이며 경이 또한 도승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옹운으로 하여금 찬구를 가져 주는 것이니 경이 받아서 어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4일 개한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한은 등이 차들을 올려서 윤회가 관찰사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4일 개한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성균관에 알성한 뒤에 선비를 뽑고자 하니 여러가지 일을 준비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변종인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제 군관을 임시로 데리고 가기를 개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물러가 생각해보니 북청 이북은 모두 야인이 바라보이는 땅인데 절도사로서 다만 한 군관을 데리고 부임하면 피인들이 보는데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영안북도 절도사는 군관 10인에게 말을 줘 임시로 거느리고 가는 것을 영구히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6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성 조화의정 홍응 우의정 이익읍배 산성부원군 노사신 우찬성 이파 조화참찬 손순여 예조 참판 이세조가 와서 아뢰기를 3년 안에 재해의 일이 없었고 지금 이미 상대를 끝났으니 이것은 국가의 경사입니다. 신등이 진연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근자의 윤사헌의 죽음으로 곧 입게 하지 못하였는데 진연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6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우승지 한찬이 아뢰기를 무사로서 응시하는 자가 대단히 많은데 만일 일시에 아울러 전시를 거행하면 사세가 반드시 부산할 것이니 먼저 관시를 베풀어 규구를 세워서 시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병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병주에서 아뢰기를 보선은 240보 인데 30보를 물려서 한 개의 화살을 쏘고 육랑전은 80보인데 10보를 물려놔서 한 개의 화살을 쏘고 기사는 4번 맞추는 것 이상으로 하며 사서 오경과 무경 칠서 장감 박이 병요 중에서 한 가지를 자원하게 하여 조통 이상을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그를 강한 것은 약통 이상으로 취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대공군이 있어 옥상군 이제 반성이 강자순이 와서 진연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매우 더운 철인데 가을을 기다려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정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같은 경사는 늦출 수가 없으니 가까운 시일에 진연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평상시의 잔치라면 더위를 당하여 억지로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실로 3년 후의 경사이니 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16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종부시에 사례기를 청풍군 이원이 양녀 영비를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첩으로 삼았으니 죄가 유래 장 80대를 속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전에 의논한 중재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옥상군 이제가 의논하기를 이원이 외방에 부처된 일이 있으니 좋게 징계가 될 수 있었는데 아직도 허물은 생각지 않고 또한 중암죄를 범하였으니 만일 이의만 시키고 속바치게 하면 그대로 전 장소에 귀양 보내면 또다시 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다른 도로 귀양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제 의논을 따랐다.
성전시력 179권 성종신문 5월 16일 얼축 5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이번에 방강한 사문 내의 공초의 보험은 연도를 한하여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례를 상고하여 보니 병신 11월 초 7일 사문 안의 경외의 보험은 병신년 이상은 경감하도록 하였고 신축년 7월 초 3일 전제 안에 공초의 고내 보험은 그 당시에 나타난 것으로 기해년 이상은 3분의 1을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컨대 지금 공초의 고내 보험은 신축년 이상은 전부 감하고 을사년 이상은 3분의 1을 감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